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번 편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는데요. 제가 작년 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모텔들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제 나름대로 지금 시기가 모텔을 매입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일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집중적으로 돌아다녔거든요. 개수를 한번 세봤어요. 제가 직접 가봤던 것들, 그리고 제가 제 시간을 들여서 조사를 이제 했었던 그런 모텔들의 개수를 총 세봤더니 총 95개 정도를 가봤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정도 100개 조금 안 된 게 이제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모텔들을 많이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오늘은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아무래도 모텔을 또 운영을 이제 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모텔을 또 다시 이제 운영을 할 거면은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 임대를 하던가, 아니면 제가 또 모텔을 사서 이제 장사를 하고 싶은 분한테 또 임대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격 차가 요새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소한 10억 정도는 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제 제가 모텔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씩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모텔을 사고 팔고도 해봤고, 또 부동산 투자를 오랫동안 이제 해오다 보니까 세금이나 대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쪽이 있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저에게 어떤 지역에 이제 호텔, 모텔이 있는데 이거를 좀 팔아다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생각나는 분은 건설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지인분이 제주도에 어디 호텔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호텔을 한번 저보고 팔아달라고 하시던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 호텔을 그러면 얼마에 파시려고 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감정가라든지 그 지역의 이제 시세로 보게 되면 그 호텔이 한 80억 정도 하는 호텔이래요. 그래서 제가 80억 정도요? 그러면 매출이 혹시 얼마나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매출은 한 6천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객실수 한 36개 정도에. 제가 딱 그랬죠. 대표님, 안 팔립니다. 이게 파는 분들이 생각하는 금액은 이 정도고, 이제 현재 시장이, 사는 분들은 이 정도에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이제 워낙에 고금리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샀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최대한 싸게 사야지. 이런 생각인 거고. 그런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지금 금리 때문에 내가 수익도 제대로 못 내고 있었는데 이거 팔아서라도 내가 조금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예전에 여기가 이 정도 거래됐는데 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격 차이는 거의 최소 10억 정도는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한테 그랬던 게, 대표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거를 매수하려고 한다면 매출 6천 나와가지고 이 지역이 점점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이고 호재가 정말로 많아서 내가 나중에 언제든지 간에 팔 수 있을 만한 지역이다 싶으면 살 수 있겠지만, 제주도가 요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6천 정도의 매출이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 저라면 저기 지방 쪽에 경남이나 전남 쪽에 가서 30억대짜리 모텔을 사겠습니다. 굳이 왜 그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저 멀리까지 내려가서, 그분이 이제 팔아달라고 했었던 금액이 60억대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60억대에도 안 사겠습니다. 만약에 40억대라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새 이제 그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 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장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물로 나오는 모텔들을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나왔던 모텔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나왔던 모텔의 개수하고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직접 세봤어요.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9배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2023년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매물수가 정말 압도적으로 늘었어요. 9배 이상 정도의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래는 정말로 힘든 상황인 거죠. 지금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우리가 고금리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경매로 이제 모텔을 많이 보는 사람이고 또 경매를 10년 정도 이제 해왔다 보니까 모텔 말고도 뭐 공장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상가라든지 여러 건들의 경매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놀랬던 게 뭐냐면 이 정도 고금리다 그러면 사실 다른 분야들에서는 경매로 나오는 매물들의 수가 정말로 엄청 많거든요.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었는데 저도 그래서 내심 모텔들을 보다 보니까 모텔의 개수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경매 시장의 좀 특징이 뭐냐면 2020년도에 경매 나왔던 그런 물건들도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경매로 넘어간 물건이 뭐 변경을 거치든지 연기를 거치든지 이런 이제 절차상의 과정들을 통해서 2024년까지도 낙찰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본격적인 고금리의 여파가 경매 시장에 완전히 다 반영되지는 않았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2019년, 20년, 21년도에 숙박업소가 경매로 나왔던 개수들을 세보면 거의 한 해당 평균적으로 한 400개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 400개 정도가 나왔는데 2022년하고 2023년으로 가게 되면 아직도 나올 것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2022년도에는 260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53건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2023년이라고 본다면은 2023년도의 여파가 2026년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매 시장에 앞으로 나올 그 매물의 숫자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저는 상당히 지금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 생각보다는 숫자가 지금은 적기 때문에 모텔들이 안정적인 업종이라서 경매에 잘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아직 이게 반영이 덜 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그런 어떤 이제 토지나 상가들처럼 모텔들도 쏟아져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궁금합니다. 그런 이제 특징이 세 번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정말 저 아랫지방부터 시작해서 저 윗지방까지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우리가 옛날에 정말로 유명했었던 특정 관광 상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정 관광지, 땡땡산 뭐 이런 곳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이런 곳들. 그런 특정 관광지들은 요새 엄청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대실이 이제 돌아가던 숙박이 돌아가던 사람들이 여행을 가서 그 모텔을 이용하는 그런 수가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유명했었던 그런 관광지로 가는 수요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정 관광지에서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매물도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수도권하고 지방의 매물들을 비교를 해보면요. 요새는 내가 어떤 포인트로 모텔을 매입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물론 달라지겠죠. 나는 그냥 지가가 천천히 오르더라도 안전한 곳에서 그냥 꾸준히 장사하고 싶어.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이걸 잃기는 싫고 그냥 안전하게 내가 영업이익 조금씩 이제 따박따박 얻어가면서 그냥 돈을 잃기는 싫어하면 수도권에 이제 투자를 하시겠죠. 왜냐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지속적으로 이제 오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영업이익을 얼마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모텔을 매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차익으로 약간 이제 벌충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영업이익도 없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도 만약에 얻고 싶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요새는 지방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물대가 이렇게 높이 있습니다.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급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우리가 매출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수도권이다. 그러면 매출이 한 4천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지역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30억, 40억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만약에 4천 나온다. 그럼 지방으로 가면은 20억대에서도 살 수 있는 모텔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런 지방에 개발될 만한 곳에 가서 내가 영업을 하면서 영업이익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 투자할 때 이제 보통 주변에 호재가 실현될 곳을 찾아서 이제 토지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모텔도 그런 쪽으로 호재가 한 2년이나 3년 정도 후에 실현될 만한 곳에 매입을 해서 내가 운영 이익도 얻고, 그 다음에 매각 차익도 얻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본다라는 측면에서 지방이 요새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몇 군데 상권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저기 뭐 충남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경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상권별로 고객의 특성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상권들은 대실만 잘 되는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손님들을 이제 회전시켜가지고 대실만 시키고 밤에 숙박 상권이 됐을 때는 손님이 뚝 떨어져서 이게 이제 밤에는 팔이 날리고 이런 상권들도 있고, 또 어떤 특정 상권들은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오는 그런 상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손님들이 오게 되면 한 번에 뭐 방 10개, 20개씩 이렇게 나가서 이제 뭐 일주일, 2주일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있는 상권, 그런 상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출장 손님들이 꾸준히 오는 이제 상권들도 있죠. 뭐 주변에 공단이 있다든지 아니면 크게 어떤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토목이나 뭐 이런 인부들 같은 분들이 수요가 너무나도 많아서 객실이 모자라서 출장 오신 손님이 많다던가, 아니면은 수리와 관련된 업종들 있죠. 자동차 수리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청업체에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출장이 꾸준히 뭐 발전소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출장 손님이 꾸준히 오는 그런 곳들이 이제 있고, 또 여행객들만 주로 이제 오는 그런 상권들이 있어서 여행업이 이제 타격을 받으면은 바로 그 모텔도 이제 타격을 받는 그런 곳들이 있던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행업과 그 다음에 출장 손님이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곳들이 안정적으로 매출도 꾸준히 발생시키면서 운영적으로도 상당히 좀 수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도 이제 출장으로만 특화되어 있는 상권들이 있어요. 지금 뭐 생각나는 거는 창원 상권인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놀랬던 게 거의 모든 모텔들이 조식을 다 제공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는 비즈니스 손님, 출장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출장 손님들이 아침을 어떻게 모텔이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손님이 우리 모텔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조식의 제공 유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어떤 모텔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사장님이 김밥을 말고 계세요. 혹은 어떤 사장님은 치킨 튀기고 있고 돈가스 튀기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상권별로 고객층이 다르다 보니까 영업 방식에서도 이런 차이점들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느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6개월 동안 95개의 모텔들을 갔다 오고,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이런 6가지 정도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계속 모니터링을 또 하면서 특이한 점들이 발생하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